합격 무지개 특강 유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3강까지 합격 2차 공부 열심히 하고 오셨나요? 자, 오늘 제 4강 강의 내용은 바로 합격 심층 면접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심층 면접의 경우 그리고 수업 실연의 경우 대부분은 실기 위주의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 강의에서는 기초이론 핵심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2차 실기는 우리 1차 열심히 공부하고 1차 시험 끝나자마자 직접 얼굴 보고 열심히 공부하자고요. 자, 오늘 우리 합격 2차 제4강 합격 심층 면접에서 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볼까요? 시험 요강 먼저 들어가 있죠. 시험 요강 그리고 구상형. 우리가 면접에서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구상형과 즉답형으로 시험 문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그리고 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면접을 자소서로 자기 성장 소개서를 기반으로 시험을 채점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구의 경우에는 일반 면접도 있지만 도서에 대한 인문 소양 도서에 관련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특성이 있는 면접 내용들, 기타 지역 변경된 면접 내용들은 별도의 강의로 안내를 드리고 오늘은 전국 공통으로 내용을 진행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합격 심층 면접, 그러면 합격을 위한 심층 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맨 위에 안내가 되어 있는 시험 요강입니다. 자, 시험 요강을 준비하는 방법. 자, 우리가 임용 1차 시험 보고 나서 1차 시험을 대략적으로 11월 달에 1차 시험을 봐요. 1차 시험을. 그리고 발표는 한 달 정도 있다가 약 12월 경에 1차 시험 결과가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는 이때 이루어지고요. 자, 그리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대략적으로 1월 정도죠. 네, 1월 정도에 2차 시험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2차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1차를 합격하신 분들만 시험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자,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두세 달 사이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발표가 나기 전 한 달 동안의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표가 나기 전 한 달 동안의 기간이 있고 그리고 발표가 난 이후에 보통 2주 정도 대략 2주 정도의 시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달 동안의 기간을 공부하는 전략과 그리고 2주 동안 준비하는 전략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시험 요강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 한 달 동안은 바로 전년도 시험 요강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요강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발표가 나서 이제 1, 2주 정도, 짧으면 1주, 길면 2주 동안 공부를 할 때에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렇죠. 해당 연도 시험 요강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시험 요강을 가지고 발표 난 이후에도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는 언제 바뀔까요? 맞습니다. 공고가 1차 합격자 발표가 나는 12월에 일부 변경이 되기도 하고요. 물론 1년 전에 변경을 안내해 주기도 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변경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건 1차 합격자 발표가 나는 12월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 나기 전까지 그러면 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2차 시험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3강에서 2강에서 설명드렸어요. 맞습니다. 1차 시험이 끝날 다음 날부터 준비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2차 시험은 시간 싸움이에요.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면 누구나 다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이 부족하면 붙을 확률이 낮아져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자마자 1차 시험이 끝나는 예를 들어 2018학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11월 11일에 시험이 끝났어요. 그러면 늦어도 2차 시험 준비는 언제? 11월 늦어도 하루 정도 쉬고 13일 정도에는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전년도 시험 요강이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12월이 되면 발표가 나죠.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하면 12월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그러면 합격하신 상태에서는 어떤 요강을 확인하지요? 맞습니다. 당해년도 시험 요강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왜 시험 요강을 확인해야 될까요?
학원에서 가르치는 대로 배우면 되지 않나? 아니면 대학에서 가르치는 대로 배우면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시험 요강에 채점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지도를 받을 때에도 가장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게 바로 시험 요강이에요. 자, 시험 요강에는 시험의 절차가 들어가 있고요. 또 배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험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규칙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규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감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요강을 일단 가장 기준점으로 삼고, 그리고 심층 면접에서 면접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자, 시간은요, 일단 구상형은 구상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미리 대기실에서 답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들어가서 작성한 답안을 가지고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보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게 구상형입니다. 즉답형의 경우에는 미리 볼 수가 없어요. 네, 미리 보지 못하고 당일날 책상 위에서 파일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책상 위에 문제가 붙어 있죠. 부착을 해놓죠. 그래서 당일날 입실해서 시험장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즉답형입니다. 그래서 구상형의 경우에는 오늘 강의는 전국 공통이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설명을 좀 드리면, 구상형은 대략적으로 5분 정도 시험을 보게 되죠. 그래서 5분 동안 구상하고 구상 5분, 그리고 시험을 5분 정도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즉답형의 경우에는 별도의 구상 시간은 없어요. 단 2분으로 시험 시간만 진행을 하죠. 2분에서 3분 정도, 네, 시도별 차이는 별도의 시험 요강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일반화 시키면 2, 3분 정도 시험 시간만 있지만 우리가 운영은 구상과 시험을 별도로 운영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구상형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구상형과 즉답형 공통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문제의 경향이죠. 문제는 유치원 교육 현장에서의 이야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온다. 즉, 우리가 1차에서 유아교육 개론 공부를 하죠. 그래서 유아교육 개론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상형은 일반적으로 사례가 많이 나오고요. 사례를 주고 관련된 사례의 문제점이나 혹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이렇게 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대략적으로 400자에서 500자 정도의 논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논술로 좀 길게 작성을 하시는 주관식 문제가 바로 구상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실제 문제점,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답을 하시게 되는데, 그 정답의 기준은 유아교육 개론, 우리가 공부한 이론 내용에 있습니다. 자, 즉답형의 경우에는 단답 문제를 많이 출제합니다. 예를 들면 친사회적 행동의 유형 3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라고 단답으로 3가지, 첫째, 둘째, 3가지, 셋째, 3가지 정답만 말씀하시면 되는 단답형 문제가 주로 즉답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즉답형의 경우에도 역시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정답의 기준은 바로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정답의 기준이 모두 다 유아교육 개론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아교육 개론, 그리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가면 우리가 누리과정을 공부하죠. 그래서 유아교육 과정 부분, 누리과정이라고 명시해 드릴게요. 자, 누리과정이란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문제와 정답의 기준이 바로 우리가 1차 때 배운 이론에서 출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차 때 심층 면접을 위한 이론 공부는 최소화하고 심층 면접을 위한 실기 공부는 최대화해야 한다. 그래서 심층 면접은 이론 공부와 자, 3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가 되겠죠. 시험 요강에 따라야 되고, 자, 그 다음 이론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실기 연습을 해야 한다. 자, 이론 공부는 대략적으로 제 강의에서 분석해보면 10% 정도 반복 공부를 좀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90% 정도는 실기 위주의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기를 100% 공부라고 봤을 때 비중을 본다면 이론이 10% 정도,
우리가 1차에 공부한 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정도. 자, 그리고 실기는 네, 대략적으로 90% 정도. 그래서 실전 연습이 중요하다. 이 얘기겠죠. 자, 이제 구상형, 즉답형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구상 5부는요. 대기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시험 평가실이 아니고 대기실에서 미리 구상을 하게 되고요. 대략적으로 시간 안배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3분 정도는 답을 작성하시고 3분에서 4분 정도는 답을 작성하시고 1분에서 2분 정도는 답안을 말씀하는 연습을 하시면 구상 시간을 적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4분 답 작성법은 2차 실전반에 들어오셔서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답을 작성하는 방법은 바로 밑에 시험 시간에 우리가 답을 말하는 방법의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서론과 결론 그리고 본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즉답형하고 공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설명할까요? 서론과 결론 같이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서론 똑같습니다. 서론 형식이 동일하고요. 답하는 형식이 동일하고 결론은 전국 공통입니다. 자, 서론은 전국적으로 조금 용어가 차이가 나지만 결론의 경우에는 전국 공통입니다. 결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정답을 말하고 정답이 끝났음을 안내하는 이상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 끝납니다. 정답 내용이. 자, 그리고 네, 자, 그 다음에 구상형이든 즉답형이든 결론은 이상입니다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서론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용어 차이는 있지만 어떤 말을 드리면 되냐면 일반적으로 구상형 서론은 구상형 문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즉답형은 즉답형 문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고 계시나요? 자, 구상형 문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답형 1번 문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답형 2번 문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재진술하는 말씀을 서론에서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서론과 결론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학원과 책, 대학의 서적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바로 시험 요강에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요강을 보시고 해당 응시 지역에서 요구하는 서론의 용어를 사용하시면 되고 결론의 경우에는 전국 공통으로 이상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본론은 구상형의 경우에 또 즉답형의 경우에 뭘까요? 본론은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 네, 정답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구상형이나 즉답형의 경우에 가지수의 제한 몇 가지 말씀하세요 라고 하면 가지수에 대한 제한을 고려하셔서 정답을 나열하시면 되는데 자, 정답 쓰는 데 중요한 팁을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정답을 쓸 때 중요한 팁은 우리가 논술을 쓸 때 정답을 나열할 때가 있죠. 두세 가지 이상을 나열할 때 어떤 방법으로 나열을 했습니까? 정답 나열 방식이라고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리는데요. 맞습니다. 첫째, 자, 둘째, 셋째 이렇게 정답을 작성하실 때는 한 문장으로 쭉 연결하지 마시고 가지수에 따라서 첫째, 둘째, 셋째 하고 하나하나 나누어서 답을 작성하시면 듣는 분들은 더 잘 들리고요. 또 말씀하실 때에도 조금 더 논리성과 그리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본론 정답을 본론은 두 가지 기준을 고려하시면 돼요. 정답을 말하자. 또 문제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가급적 정답 나열 방식을 사용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자, 심층 면접 구체적으로 이론은 1차 시험을 위한 공부로 대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1차 시험이 끝나고 만나면 바로 실기
90%를 위해서 대략 4주에서 길면 6주까지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2차에서 우리 개인 심층 면접에서 준비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지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심층 면접의 경우에는 맞습니다. 시험 요강을 기준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론의 경우엔 10% 정도의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1차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2차 때는 공부한 내용들을 상기시키는 정도의 이론 공부, 나머지 90%는 실전 위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두 가지, 구상형과 즉답형, 구상하는 방법, 그리고 즉답형에서 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한 가지 빠진 게 있네요. 구상형의 경우에는 구상시간 5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답형의 경우에는 원래는 구상시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구상시간을 내가 어떻게 꺼내와야 될까요? 네. 자, 즉답형 2, 3분 정도로 진행을 할 때 구상은요, 우리가 문제지를 보는 게 바로 구상 시간이에요. 문제를 확인하는 시간, 즉답형 문항에 대해 답변하세요. 그러면 네 하고 말씀드리고 이제 문제를 보게 되죠. 그 문제를 보는 시간이 바로 구상 시간입니다. 자, 이 구상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문제를 보면서 서론부터 결론까지 마무리하면 구상 시간이 끝나요. 그래서 2, 3분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충분히 보는 시간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보고 구상하는 방법은 머릿속으로 쓰지는 않지만 머릿속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외우는 거죠. 외워서 정리해 놓고, 그리고 나서 정답이 다 완성이 되면 문제지를 덮고 혹은 얼굴을 들고 정면을 바라보고 즉답형 1번 문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답 말씀드리고 마지막 이상입니다 하면 구상과 그 다음 실전 시험을 병행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상은 언제 구상이 가능해요? 문제지를 보고, 문제지를 볼 때는 단순히 문제만 보는 게 아니고 문제에 대한 서론, 본론, 결론, 즉 시험에서 내가 말할 내용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암기하기,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얼굴을 들거나 혹은 문제를 덮고 앞에를 바라보고 실제 시험에서의 정답, 서론, 본론, 결론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빠질 뻔했네요. 중요한 내용이죠. 자, 시험 요강, 구상형, 즉답형 조금 짧은 시간 동안 설명하느라고 빠르게 말씀을 드렸어요. 본 강의는 다시 한번 들으세요. 다시 한번 들으시고 전체적으로 꼭 중요한 키워드니까 기억해 놓으시고요. 열심히 1차 공부하고 1차 시험 끝나자마자 만나서 2차 때 즐겁게 실기 위주의 공부를 할게요. 자, 오늘도 짧은 시간 만났지요. 네, 한 주 동안 5강을 만나러 오시기 전까지 즐겁게 또 임고생답게 열심히 공부하고 만납시다. 아리아리 합격!